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시작해 이제 OT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요 강좌를 들어야 할 수강 대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OT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수강 대상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좌의 수업 구성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업 구성을 말씀을 드릴 때 실제 수업을 내가 좀 보여드릴 거야. 이 수업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실제 수업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 여기서 수업 구성에서 중간에 뭐 수업 방식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예습 복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좌가 말 그대로 수능 영어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강좌예요. 그러다 보니 수강 대상은 뭐 지금까지 영어 공부가 거의 안 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비 혹은 뭐 이후 실제로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고3 3월 모의고사 말고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인강을 보는 학생들이 이후에 이제 평가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즌 초에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비 고3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 모의고사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요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 있죠. 요 학생들은 이제 이 강좌가 딱 맞는 강좌일 거예요. 됐나요? 5등급 밑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5등급까지 포함이다. 사실상 5등급이면 이제 영어 50점인데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등급인 거거든. 요 등급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예비 고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들 기준으로는 4등급 밑으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이 절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등급 정도만 나와도 내가 완전 밑바닥은 아닐 거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데, 예비 고2면 고1 모의고사를 본 거잖아. 고1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60점대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영어가 되는 게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의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좀 하면서 소위 이제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봐요. 등급대가 좀 떨어지는 노베이스 친구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 등급이면 진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죠. 아니 뭐 괜찮아,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해서 메우면 되니까. 요 정도 등급대인 학생들이 이제 수강 대상인 겁니다. 아, 그러면 강사야, 나는 N수생인데, 이미 수능을 친 N수생인데,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신다면, N수생 기준으로는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의 평균이 이제 6등급 혹은 그 밑이다 하면 이 수업 들으시고, 아니면 바로 괜찮아부터 시작해버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됐나요?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문장을 여기 3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3개는 올해 이제 시작해 교재를 개정하면서 챌린지 파트에 제가 넣어놓은 문장인데요. 우리말로 딱 예쁘게 조립을 안 해도 돼. 우리말로 딱 예쁘게 조립을 안 해도 되니까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봐봐.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포즈 버튼 누르고 파악해봐봐. 하나, 둘, 셋, 시작. 됐나요? 자, 이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게 2개 혹은 그 이상이다 하신다면 이 수업이 딱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예요. 됐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야, 나는 단어를 몰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실력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수강 대상을 이렇게 정해놨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3개의 문장 중에 2문장 혹은 그 이상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 수업부터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제일 먼저 이제 품사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품사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절은 뭐냐, 구라는 게 있는데 구는 뭐냐, 그 안에 명사절은 뭐냐,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문법적인 용어들 전체를 정리해주는 파트입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수업을 듣든 혹은 다른 어디에서 수업을 듣든 어느 정도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로 깔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문법 용어를 막 쓰시는데 정작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리해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문장편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문장의 해석법을 익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등급대가 떨어지는 학생들일수록 영어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단어 공부. 단어 공부는 뭐 사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법은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을 읽기 위한 기본 틀로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틀로 문법을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 갈 거예요. 됐나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품사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초반에 막 등급대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 정도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칠판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이름입니다. 제 커리큘럼의 기본 강좌가 괜찮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더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강좌가 The Days Your Day.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날이 너의 날이죠. The Days Your Day. 이 커리큘럼의 이름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어떤 성적이든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인트로로 들어올 때 인사말을 드릴 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러닝메이트로서의 조정식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이름이거든요. 지금 시작기 강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까지 모르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시자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라는 게, 기본기라는 게 단순히 쉬워서 기초와 기본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기인 겁니다. 두 가지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품사편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품사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건 동사예요. 여기에서 동사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러닝타임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조동사 말고 이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동사편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부터 알아야 돼. 동사편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는 동사편에서 뭘 배울 거냐면, 각 동사의 의미와, 그러니까 각 동사의 역할, 이것과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됐죠? 자, 이 형태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시제에 따른 형태. 그러니까 시제라는 거 얘기하면 시간 표현이다. 이 현재를 나타낼 때의 형태와 과거를 나타낼 때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 부정문이라는 걸 만들 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 의문문이라는 걸 만들 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요번 강에서 OT에서 배우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거의 다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중간중간에 뭔가 구멍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강 대상이 되는 등급의 학생들이 그냥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선생님 저 다 아는 건데요. 그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는 거, 그래서 이해가 가는 것과 네가 실제로 아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 사실 이 정도 레벨의 내용들은 내가 그냥 한번 해봐 라고 시키면 저 등급보다 등급이 너무 높은 친구들 있잖아. 예비 고3인데 한 3등급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냥 술술술 다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등급들이거든. 내용들이거든.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면 구멍이 있는 거야. 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비동사라는 것부터 배울 거야. 비동사라는 것부터 배울 거야. 잘 들어봐. 자, 비동사입니다. 자, 얘기했죠? 의미와 역할부터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의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의미. 잘 봐. 비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이꼴의 의미가 있어. 이꼴.
그러니까 비동사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이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 이꼴 학생이에요. 수학 이꼴 hard, 어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피디님 요거 이해가시죠?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굳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주어는 뭐뭐이다,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책에 있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The math is hard. 수학은 어렵다. 뭐뭐 하다죠. 혹은 두 번째로 비동사 자체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다. 존재하다의 뜻이 있어요. 어려운 거 문장 하나 적어볼까? 지금 이제 적는 문장은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가지고 라틴어로 적긴 했었는데 그걸 제가 영어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I think, therefore, I am 해볼게. 이 정도는 이제 단어 뜻은 알잖아, 그치?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마침표이다. 아니야. 네, 개드립입니다. 마침표이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의 뜻이지.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 꼴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아니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 여기 한번 볼래? 이 대열은 저기에라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기에 있어요,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동사의 의미인 거라고. 괜찮니?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쓰느냐 이거죠. 왜 어떤 형태로 쓰느냐 이거죠. 왜 갑자기 이제 형태 얘기를 하냐면 이거야. 분명히 동사 이름은 비동사인데 모양을 여기다 I, B가 아니라 M으로 썼어요. 잘 보세요. 영어는요. 되게 이제 특이한 건데, 영어는 되게 특이한 건데 요렇게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해요. 다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 동사 원형. 자, 앞으로 내가 수업 중에 동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걸 동사의 원형이라고 할 거야. 원형, 원래 형태. 근데 왜 동그라미 쳐놓은지 알겠지? 원이라는 거야. 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뭐 RV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 텐데 RV라는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없는 표현이거든요. 한국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표현인데 루트의 형태라고. 동사 원형 저는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비동사, B라는 건 동사의 원형이야. 실제로 쓰일 때는 그 원형대로 안 쓰인다고.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형태는 어떻게 쓰이냐면 크게 봤을 때 am, is, are, 로 쓰입니다. 그리고 am과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are의 과거형은 were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 있을 거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d는 am을 쓰고 you 다음에 are 쓰고 하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자고. 잘 들어봐봐. 여기 막 어려운 말이 있어.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거 의외로 있잖아. 학생들 잘 이해 못합니다. 등 떨어진 학생들 진짜 잘 이해 못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몰라요. 잘 봐봐. 1인칭은 뭐냐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2인칭은 네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인칭은 나와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와 복수 개념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수는 몇 개? 한 개. 복수는 둘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1인칭 단수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쉬워요. 1인칭 나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I죠, I. 피디님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가볼까요? 2인칭 너죠. 단수 얘기해 봅시다. 너 한 명이죠. 너예요. 너. 됐나요?
그럼 1인칭 복수는 뭐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우리라고 하죠. 네, 위예요. 위. 됐죠? 그 다음 2인칭, 네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사람, 네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어떻게 부르죠? 너네, 너희들이라고 부르죠. 그게 유예요. 그러니까 유는 너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럼 강사야, 유가 넌지 너희들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이제 문맥을 봐야 돼.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3인칭이거든. 잘 들으셔야 돼. 자, 3인칭 단수는 당연히 나와 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대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he 있잖아요. he. 자, 피님 he. 그가 난가요? 너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3인칭. 근데 한 명이니까 단수예요. she 마찬가지 3인칭 단수. it, 그것. 이 그것이란 말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의 어떤 대상이잖아요. 3인칭 단수. 그 외에 일반 명사라고 했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분필. 분필이 나예요? 너예요? 3인칭이에요. 하나 있잖아요. 단수. 3인칭 단수. 칠판. 느낌 딱 오죠? 3인칭 단수인 거.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조금 영어를 아는 애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My class. 내 학급. 피는 몇 인칭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린다고요. my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머나 1인칭 아닌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지점이 다 이래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학급이라고 해서 내 학급. 잘 보세요. 피님, 내 학급이 나인가요? 아니잖아요. 3인칭이에요. 내 학급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내 학급은 내가 아니잖아요. 1인칭이라는 건 나여야 돼요. 나여야 돼요. 내가 그냥 포함된 집단이 아니라 나여야 돼요. 나. 됐죠? 내 학급은 3인칭이에요. 또 해볼까요? Your mother. 너네 어머니. 패드립 치는 거 아닙니다. 너네 어머니 몇 인칭일까요? 네, 3인칭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너네 어머니는 네가 아니거든요. 3인칭인 거죠. 어머니 한 분이니까 단수가 되겠네요. 이제 인칭과 단복수 개념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근데 이제 비동사를 배우고 있거든. 비동사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잘 봐봐. 몇 인칭이든 간에 복수형은 다 R을 써주면 돼. 복수형은 다 R 써주면 돼. R. 됐죠? 복수형은 무조건 R이다. 그리고 단수형일 때 모양이 바뀌는데 1인칭일 때 I 뒤에서는 M, 2인칭일 때 U일 때는 R,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써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비동사는 실제로 쓸 때 M, is, R의 형태로 쓴다. M 언제 쓴다? 1인칭 단수 I 뒤에서. is 언제 쓴다? 3인칭 단수 뒤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R 써준다. 됐죠? 근데 과거를 나타내주고 싶으면 M과 is 대신에 was. 뭐뭐였다. 뭐뭐 있었다.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was. R의 과거형은 were.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자, 이 인칭과 단복수 개념 정확하게 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3인칭 단수 이런 거. My mother. 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엄마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건 3인칭이라는 거. 이런 거 까먹지만 마시라고. 자, 문장 한번 가볼까? 보자. 자, 이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전부 다 뭔가 상태 이꼴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봐봐. 나 이꼴 학생, 너 이꼴 학생, 너 이꼴 학생, 너네 이꼴 학생들. 교수님 여기서는 왜 너라고 얘기 너네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아? 여기서는 한 명이니까 너라고 얘기했고 학생들이니까 너네들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그녀 이꼴 학생, 민호 이꼴 학생, 그들 이꼴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I 뒤에서는 M을 그 다음 3인칭 단수 뒤에서는 is를 그 외는 전부 다 R을 써줬어요. 피님 이해가 하셔요. 이 정도는 충분히. 쭉쭉 해석해 볼까요? 나는 학생이다. 우리는 학생들이다. 너는 학생이다.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그녀는 학생이다. 민호는 학생이다. 그들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 OT를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해보면 문장 구조는 되게 단순해.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차분차분히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 그 다음 과거형 똑같아요.
나 이꼴 학생이었음. 나 학생이었다. 우리 이꼴 학생들이었음. 우리는 학생들이었다. 너 이꼴 학생이었음. 너는 학생이었다. 너희들 이꼴 학생들이었음. 너희들은 학생들이었다. 그녀 이꼴 학생이었음. 그녀는 학생이었다. 민호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학생들이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뜻 아우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수업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중 되면 이제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is를 쓸래, are를 쓸래 물어보는 문제 나와요. was를 쓸래, were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이거 뭐 문제 알겠죠? 아하, is는 3인칭 단수 뒤에 붙는 거고 are는 복수 뒤에 붙는 거잖아요. was는 단수 뒤에 붙는 거고 were는 복수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쌓여서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야. 됐지? 자, 기본 형태 끝났어. 아니 그러면 부정형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부정형은 어떻게 쓰느냐? 부정형은 어떻게 쓰느냐? 됐죠? 자, 비동사를 부정문으로 쓸 때는 비동사 다음에 그냥 not을 넣어버리면 돼요. am의 부정문은 am not, is의 부정문은 is not, are의 부정문은 are not, was의 부정문은 was not, were의 부정문은 were not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하려면 I'm not a teacher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You are a doctor. 너 의사다. 너 의사가 아니다. You are not a doctor 이래요. 자, 여기 가려볼게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어떻게 할래요? She is not a student가 되는 거예요. 됐죠? 부정어의 위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과거형일 때도 똑같습니다. 기본은 My sister was smart. 내 여동생은 똑똑했었다. 내 여동생은 똑똑하지 않았었다. My sister was not smart. Here were my students. 자, here이란 건 여기에요. 아니, 피디님, 여기는 학생들이다. 말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내 학생들이 있었다. 내 학생들이 있었다. 여기에 내 학생들이 있지 않았었다. Here were not my students가 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형태입니다. 의문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의문형, 의문문. 이거 있잖아. 잘 봐둬야 된다. 이게 지금 초반에 봤을 때 의문문 뭐 이런 거 별거도 아니지 뭐 쉽거든. 나중에 이게 이 책 제일 후반부, 최후반부에 저 뒤에 가보면 도치라는 걸 배우거든. 도치는 상위권 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문장 구조야. 도치 배울 때 그 의문문의 형태 다시 나옵니다. 이런 거 처리 잘 해놓으셔야 돼. 진짜 처리 잘 해놓으셔야 돼. 심지어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아까 내가 티처스 얘기를 했잖아.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점수대 학생들 많이 보거든. 근데 거기에 보는 학생 중에 이제 고1이긴 하지만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 간당이긴 한데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이제 제가 솔루션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의대 지망이에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장 해석을 시켜보잖아. 의문문 해석 버벅거려요. 이게 생각보다 한국인들한테 잘 안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말은 끝에 어미만 바꾸면 의문문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학생이다 해서 너는 학생이니? 다 대신에 니? 넣으면 의문문이 된다고요. 밥 먹는다?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비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영어는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어요. 다시 의문문은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어순이 바뀐다. 그래서 의문문은 항상 어순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의문문은 항상 어순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의문문은 어순이 바뀝니다. 말의 순서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냐? 원래 문장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죠. I am a teacher 이라는 식으로. 얘네 어떻게 쓰냐면 비동사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형태가 됩니다. 뒤에는 당연히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넣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볼게요. She is my friend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녀는 내 친구야를 의문문형으로 바꾸면 그녀는 내 친구니? 로 바꾸면 된다고요. 영어는 어떻게? 어순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그녀 내 친구야? Is she my frien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겁니다. 끝이에요. 비동사가 기본인데 요렇게만 처리해주면 쉽다니까. I am handsome. 나 잘생겼어. Am I handsome? 나 잘생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담인데요. 이 인강 보는 친구 중에서 그냥 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봐. 자기가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도 있잖아. 그냥 안 잘생긴 거야, 알겠지? 남자들은 있잖아. 내가 여자라는 성별을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있잖아. 피디 이 말 100% 공감하실 거예요. 잘생기면 자기가 잘생긴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왠지 알아? 무조건 어디서인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건데 여자들이 너무 예쁘잖아. 왜 이런 경우는 알지? 이제 여학생들 잘 알잖아. 여자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예쁘다는 칭찬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별것도 아닌데 예쁘다는,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예뻐졌는데도. 근데 정작 남자가 여자한테 뭐 되게 진한 사이, 사귀는 사이 이런 거 아니면 예쁘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실제로 어떤 여자 되게 예뻐 보여도요. 얘기 잘 못해요, 그거를. 근데 어떤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별거 아닌 관계라도, 처음 보는 사이라도 여자들은 잘생겼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남자가 잘생겼으면요. 살면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끼리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 물론 엄마한테는 거 빼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 잘생겼니? 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는 안 잘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귀엽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안 잘생긴 겁니다. 선생님 저는 똑똑하게 생겼다. 안 잘생긴 거라고요. 선생님 저 착하게 생겼다. 정말 안 잘생긴 거예요. 못생겼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알겠죠? 피디님 아시죠? 귀엽게 생겼다가 잘생겼는 건가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나 다시 얘기한다. 네가 잘생겼냐 아니냐의 기준은 여자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냐야. 남자들끼리는 제외. 보통 남자들끼리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약간 아랍식으로 생긴 얼굴들 있잖아. 중동의 석유 부호처럼 생긴 얼굴들. 그런 걸 잘생겼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어쨌거나 딴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현장감을 주려고 실제 수업 때도 이런 가끔씩 잡소리를 좀 할 거야. 잠도 좀 깨울 겸 시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There are soldiers. 저기에 군인들이 있다. 의문문의 어순. Are there soldiers? 저기 군인들이 있니? The horses. 그 말은 is fast. 빠르다. 그 말 빠르니 어떻게 할래? Is the horse fast? 됐죠? 자, 과거형으로 쓰더라도 어순만 바꾸면 똑같이 의문형이 됩니다. 볼게요. She was pretty. 그녀는 예뻤어요. 그녀가 예뻤나요? Was she pretty? 다음. They were wise. 그들은 현명했어요. Were they wise? 그들이 현명했나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비동사 패턴 파악 끝났다. 비동사 의미는 뭐? 주어와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꼴 같은 거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이다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도 있더라. 그리고 비동사의 형태는 am, are, is, was, were 이더라. 요거 형태를 배우면서 도대체 영어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거 뭐냐라는 걸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이면 되더라. 의문형으로 바뀔 때는 어순을 바꿔주면 깔끔하게 끝이더라. 이거야. 자, 이제 비동사가 끝났으니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들, 일반 동사라는 걸 좀 다뤄볼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이게 한국인들한테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보통 이 동작만을 동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run, 달리다. come, 오다. destroy, 뭐 파괴하다. 이런 게 동사라고 너네 되게 잘 알거든. 근데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동사야. 상태라는 건 움직임은 없어. 예를 들면 differ,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에서 움직임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렇게 다자로 끝나면 다 동사이라.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기본적으로 의미는 전부 다 뭐뭐 하다라고 끝나는 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등급대가 떨어지는 학생들일수록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핵심적인 뜻만 외우지 품사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destroy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파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파괴하단지 그냥 파괴인지 정확하게 안 외웁니다. 이러다 보니 문법도 독해도 다 깨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동사를 찾는 거거든. 근데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 품사가 정확하게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면 못 찾잖아요, 이거. 앞으로 품사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한번 가볼까요? The students remain. remain이 뭐죠? 남아있다요. 그 학생들은 침묵한 채로 남아있다. 즉 침묵을 유지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 침묵한 채로 있었다. 드라이브 운전하다죠? 내 아버지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지. 자, 여러분들 remain, 남아있다, 유지하다, drive, 운전하다. 이 정도의 단어는 들어봤을 겁니다. 잘 봐보세요. 얘는 동사 형태 그대로예요. 얘는 갑자기 뒤에 s를 넣어놨네요. drive 뒤에 s를 왜 넣어놨지?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형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동사의 형태 굉장히 중요해. 여기가 거의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은 부분인데 특히나 학교에서 내신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단어를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만 줘놓고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꿔 쓸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태.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자, 이제 우리는 3인칭 단수라는 개념은 알죠? 피디님, 3인칭은 뭐와 뭐가 아니어야 돼요? 너하고 나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몇 명일 때 단수? 한 명일 때. 됐죠? 예를 들면 분필. 내 어머니. 내 교실. 너희 집. 전부 다 3인칭 단수라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런 3인칭 단수 뒤에는 뒤에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 써줘야 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여 써줘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My father, 내 아빠거든? 피디님, 내 아빠 몇 인칭이죠? 3인칭 이제 아시겠죠? 그죠? 나도 아니에요. 내 아빠인데. 아니, 내 아빠가 내 아들 아니잖아. 너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한 분, 단수니까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럴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는 거예요. 끝. 근데 요거는 좀 알아놓읍시다. s를 붙일 때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es를 붙이고, 어떤 경우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고, 어떤 경우는 그냥 s를, y가 있는데도 그냥 s를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경우를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 자, 수능형 모의고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이거를 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신 시험을 치다 보면 서술형 영작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들에서는 동사 형태가 특이하게 바뀌는 것들은 그냥 외워두세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지금 여기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인다. 아니 그러면 강사야, 나머지 주어는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다시. 나머지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인데도 복수형이야. 혹은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이야. 그냥 그러면 그대로 동사의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머나, 근데 잠시만. 아까 비동사 같은 경우도 과거형은 따로 있었잖아. 과거형은 어떻게 되는데? 자, 과거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됐건 아니면 나머지 주어가 됐든 과거형은 다 똑같아요. 됐죠? 전부 다 뭐냐면 과거형은, 얘들의 과거형은 전부 다 동사에 d나 ed를 붙이는 거예요. d나 ed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규칙 변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drive 있죠. drive. 운전하다죠. 운전했다라고 과거형을 쓸 때는 drived가 아니라 drove를 써요. 영어가 원래 언어 체계가 워낙 개판인 언어입니다. 영어 언어 체계 진짜 개판인 언어예요. 원래는 있잖아. 예전에 영어의 원래 뿌리의 형태일 때는 모든 동사는 다 불규칙 변화했어.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 옛날에는 있잖아. 영어의 복수형도 모든 단어마다 다 다르게 있었어. 지금도 그 흔적 있잖아. child의 복수형은 childs가 아니라 children이잖아. 들어본 적 있지? 이 정도는. 근데 예전에 원래는 복수형이 다 다르게 있었거든. 예를 들면 북의 복수형도 북스가 아니라 비크 이렇게 막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있잖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삐님 바이킹 알죠? 바이킹들이 와가지고 영국 땅을 지배를 해놓고 보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이제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바꿔버렸어요. 동사, 야씨, 일일이 과거형 다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전부 동사 뒤 D나 ED 붙여. 복수형, 일일이 다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S 넣어서 다 복수 만들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이킹, 딱 느낌 있잖아요. 막. 힘세고 머리에 별로 많이 든 건 없는 듯한 전사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해! 간단하게 만들어! 하고 막 공격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아직까지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들은 남아있는데요. 바이킹도 그 정도는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 변화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D나 ED를 붙인다. 됐죠? 근데 구체적으로 P를 한 번 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 하시면 되지.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케이스 1, 2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과거 시제 이런 게 있더라.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뭐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he, 몇 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단수. 그러니까 동사 뒤에 es를 넣은 거야. she, 몇 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동사 뒤에 es를 넣었다고.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돼. 자, 가볼까? I watch the TV. 내가 그 TV를 본다. He watches the TV. 그가 그 TV를 본다. We go to the theater. 우리는 그 극장으로 간다. She goes to the theater. 그녀가 그 극장으로 간다. 됐죠? 자, 계속. 여기도 보시면 존 볼게요. 존 몇 인칭? 3인칭. 단수니까 S. My mother. 피디 몇 인칭? 3인칭. 단수니까 stays. 좋아요. The lesson. 그 수업. 피디 그 수업 몇 인칭? 3인칭이죠.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요. 단수네요. 그래서 S.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They try hard.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John tries hard. 존이 열심히 노력한다. The students stay calm. 그 학생들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차분한 채로 있었다. My mother stays calm. 우리 엄마는 차분한 채로 있었다. 차분함을 유지한다. We start here.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다. The lesson starts here. 그 수업은 여기서 출발한다. 자, 과거형 볼까요? 주어가 3인칭이든 뭐든 전부 다 그냥 D나 ED 붙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 His score. 그의 점수. 피디님 몇 인칭일까요? 3인칭이죠. 됐죠? 자, 바로 가볼게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의 점수가 dropped, 떨어졌다. 그 학생들은 helped each other, 서로서로를 도왔다가 되는 거죠. 자, 기본 형태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현재형일 때만, 다시 일반 동사는 현재형일 때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 갈까요? 오케이. 납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부정문의 패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정문.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줍시다.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집중하자. 부정문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지금 OT를 보고 있어요. 근데 OT에서부터 이 강사가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하고 어떤 난이도로 수업을 하는지를 좀 잘 보시라고. 잘 봐봐. 원래 비동사는 부정문 쓸 때 어떻게 했지? 뒤에 난만 붙였지. 근데 일반 동사는 부정문일 때 두 낫을 쓰고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써요. 이게 기본형이야. 두 낫을 쓰고 동사의 원형을 써. 됐지?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이제 3인칭 단수라는 말 익숙하죠? 이때는 do가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되죠? 피디님? s나 es를 붙여야 되죠? 네, 똑같습니다. 3인칭 단수일 때는요. 똑같이 동사 do 뒤에 es를 붙여서 does를 써야 돼요. 그리고 not을 쓰고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써요. 잠시만. 요 동사 뒤에는 s나 es 안 붙인다. 여기에서만 es 붙이고 끝이야.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걸 반복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이미 여기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es를 붙여놨거든? 뒤에는 붙일 이유가 없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일반 동사는 항상 과거형은 편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과거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든 아니든 무조건 그냥 did not 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끝입니다. 됐나요? 가볼게요. 자, 봅시다. We go to the theater. 우리는 극장에 간다는데 we go. 3인칭 단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do not 하면 돼요. We do not go to the theater. 우리는 그 극장에 가지 않는다. The students try hard. 그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3인칭이긴 하지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do not 또 쓰면 돼요. The students do not try hard. 그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여기 볼까요? She goes to the theater. 그녀는 그 극장으로 간다인데, 자, 그녀, 보세요. 그녀, 3인칭 단수 맞죠? 그래서 es를 넣었잖아요. 부정문으로 쓸 때도 어떻게? She do not이 아니라 does not go to the thea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the teacher. 그 선생. 피디님, 단수, 그 선생.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고요.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라서 동사 뒤에 s를 넣은 거예요. 그 선생은 stays here. 거기에 머무른다. 부정형으로 갈 때 3인칭 단수였으니까 does not. The teacher does not stay here.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자, 과거형일 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든 아니든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did not 넣으면 돼요. I studied hard. 나 열심히 공부했어. 나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I did not study hard. His score dropped. 그의 성적이 떨어졌어. 그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his score did not drop. 학생들은 the students helped each other. 그 학생들은 서로를 도왔어. 돕지 않았는데 the students did not help each other. 이렇게 되는 거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잘 보세요. 앞에는 과거형임을 did로 나타냈는데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에 이미 과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studied, 과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dropped, 과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helped라고 다시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원래는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여야 되는데 부정형일 때는 앞에다가 did라고 과거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피디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두 번 반복해서 did not helped 이렇게 안 쓴다고요. did not hel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어순만 바뀐 걸로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의문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의 형태를 가볼 텐데, 자, 영어는 의문문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의문문이 편해요. 의문문은요, 잘 생각 한번 해봐봐. 원래 있잖아.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원래 어순이잖아. 그치?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원래 어순이잖아. 요 앞에 뭘 써버리면 되냐면 do를 써버리면 의문문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도 어순을 잘 봐놓으세요. 어순을 잘 봐놓으세요. 의문문은 어순을 잘 봐놓는 겁니다. 아하, 원래 있던 문장에 앞에 do를 써버리면 의문문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잘 알아두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야. 이때는 자, 네 센스 한번 볼까? 일반적으로는 앞에다가 do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뭘 써야 될 것 같나요? 네, does를 쓰면 됩니다. does를 쓰고 주어 쓰고 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자, 포인트.
요 뒤에는 동사 원형 씁니다. s나 es 안 붙여요. 왜요? 이미 여기다가 es를 붙였기 때문에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근데 알잖아. 일반 동사는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과거형은 정말 간단하죠. 과거형은요. 그냥 3인칭 단수고 나발이고 따질 거 없이 그냥 did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돼요. 자, 근데 동사 쓸 때 동사 원래 형태 그대로 씁니다. 알고 계시죠? 왜요? 이미 여기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d나 ed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가볼게요. 봅시다. I run fast. 나 빠르게 달려. 의문형으로 바꾸면 앞에다 do만 넣으면 되니까 Do I run fast? 내가 빠르게 달리나요? They approach me. 그들은 나에게 접근합니다. 의문형으로 바꾸면 어떡해? 앞에 do만 넣으면 된다니까 Do they approach me? 그들이 나에게 접근하나요? The building looks good. 그 빌딩은 좋아 보인다. look이 이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라는 뜻도 있거든. 우리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피디님, 그 빌딩, 그 건물 몇 인칭?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여기다 s를 넣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의문형으로 바꿔볼게요. 3인칭 단수일 때는 의문형으로 바꿀 때 앞에 do가 아니라 뭘 붙여야 된다? Does the building look good? 그 빌딩 좋아 보이나요? 포인트. 여기는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요런 거 여기다가 s 넣으면 틀려요. 됐죠? 다음 갑니다. 과거형일 때.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닌데 무조건 did를 앞에다 붙이면 된다니까요. I stayed here. 나 여기 머물렀어. Did I stay here? 여기서 포인트 뭐? 이미 앞에 did 나와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 The students studied hard.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었나요? 과거형일 때 어떻게? Did the students study hard? 그 다음 She visited his house. 그녀는 그의 집에 방문했었다. 과거형 방문했었나요? Did she visit his house?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형태 끝났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가면 이제 조동사를 배울 거거든요. 얘는 의미를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 1강에서 보도록 하고 요번 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로 익혔던 거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았고요. 아, 비동사는 주어 있고를 나타내거나 혹은 상태를 존재하다라는 존재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 둘 다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비동사는 am, are, is로 같은 시제 내에서도 모양 바뀌고 과거형일 때는 was, were로 모양 바뀌고 일반 동사의 경우는 과거형일 때는 d나 ed를 붙이는데 되게 특이한 거 현재형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더라. 시제에 따른 형태. 그 다음 부정문.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만들어지는데 일반 동사는 동사 앞에 do not을 써야 되더라. 단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을 과거형일 때는 did not을 써줘야 하더라. 의문문일 때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어순만 주어 동사를 바꿔주면 되더라. I am이 아니라 am I로 is he로 are you로 이런 식으로 어순만 바꿔주면 되는데 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 do를 붙여줘야 의문형이 되더라.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를 과거형일 때는 did를 써주면 되더라. 됐죠?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조정식이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 이 시작해라는 강좌의 난이도도 좀 느낌이 왔을 거예요. 당연히 OT가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려우면요. 죄송하지만 제 수업은 들을 것이 없을 거예요. 어휘 수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 정도는 나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수업 구성은 알겠어. 어떤 식으로 내가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뭐 드립은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이 좀 올 텐데 예습 복습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습은 안 합니다. 됐죠? 예습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관념만 생깁니다. 선생님 그래도 책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비효율적이에요. 지금은 그냥 복습만 충실하게 하시는데
제가 시작해 강좌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선생님 복습을 어떻게 하나요? 복습을 어떻게 하나요?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매 강마다 복습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 품사편에서는 판서를 자, 품사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판서를 보면서 네가 설명하도록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뭐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면 혼자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봐도 되고 친구에게 설명을 해봐도 됩니다. 집에는 멍멍이 불러놓고 쿠키야 이리 와서 한번 들어보려고 설명을 하셔도 돼요. 이게 쪽팔리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기본기 개념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네 머릿속에 들어간 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 봐봐야 네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 그러니까 설명하는 연습 꼭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장편 들어가게 되면 문장편은 해석을 직접 이제 말로 해보고 혹은 뭐 써보고 요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복습만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강좌의 수업 구성이 크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사편에서 뭘 배우는지까지 보여드렸어. 됐지? 그럼 이제 교재는 뭐냐면 교재는 강좌명과 동일해요. 시작해라는 교재가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거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OT는 이제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가 뭐 이상하게 좀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타가지고 영어 회화 같은 걸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성인분들도 제 강좌를 들으려고 하시는데요. 이 강좌는 회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회화에 되게 능통하시죠? 우리말로 회화 잘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어 영역, 비문학, 어린 시절 언어 영역 이런 거 잘하셨나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수능 영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회화 능력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회화를 원하시면 다른 걸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해라는 교재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메가스터디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작해라는 교재는 본책과 복습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매하실 거 없고요. 책을 구매하시면 이 두 권이 세트로 갈 거예요. 이 복습북은 말 그대로 수업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제 수업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인데 요 복습북은 문장편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품사편은 복습북에 실려 있지 않아요. 됐죠? 당분간 이제 이 품사편을 배우는 동안은 본책으로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얘기를 안 했죠? 이 강좌 전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강좌는요. OT를 제외하고 총 25강으로 제가 기획을 해놨습니다. OT는 좀 이런 설명도 하고 하느라고 조금 길었는데 다른 강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5분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지금 이 OT에서 이 수업의 수강 대상 그리고 수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됐죠? 그리고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교재는 무엇으로 진행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업 방식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수업에 대한 복습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기와 기초를 배우는 게 조금 부끄러운 학생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인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시험장 들어갈 때 이 모르는 상태를 끝까지 가져가는 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조정식을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수능이 당신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하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